라오스 여행 30방비행 거리 산책이제 여행. 라오스에서는 항상 닭 우는 소리에 잠이 깬다. 어제 차에서 그렇게 고생을 했으니 오늘은 느긋이 좀 쉬어야겠다. 아침 식사 후 빨래거리를 맡긴 후 침대에 누워 시간을 보냈다. 여행을 하다 보면 빨래 처리가 보통 일이 아니다. 선진국에 가서 호텔에서 빨래 서비스를 이용하면 양말 몇 켤레에 속옷, 티셔츠 두어 버리면 몇만 원, 아니 금방 10만 원이 훌쩍 넘는다. 동남아에서는 그런 점이 좋다. 보통 1kg에 3만 깁, 베트남은 3만 동을 받는다. 무게도 상당히 후해 1kg을 웬만큼 초과하더라도 1kg 요금만 받는다. 좀 재촉하면 2-3시간 정도에 깨끗이 빨아 말려온다. 한낮에는 햇빛이 너무 강하고 덥다. 그래서 길에 걸어다니는 사람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 오후 2시 반쯤 나왔다. 블루라군 등 명소는 작년에 웬만큼 다녀왔기 때문에 다시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 방비행 시가지를 걷다가 뒤쪽에 있는 강으로 갔다. 이곳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액티비티를 즐기고 있다. 카약, 롱테일 보트 등을 타며 모험을 즐기면서 더위도 피하고 있다. 특별히 하고 싶은 것이 없기 때문에 이쪽 저쪽 기웃거리며 거리 풍경을 즐긴다. 어느 대형 리조트 앞을 지나가는데 버스가 서면서 우리나라 단체 관광객들이 내린다. 오랜만에 보는 우리나라 사람들이다. 여행을 떠나온 지 한 달이 다 되어 가지만 그동안 우리나라 사람은 3번 정도 보았을 뿐이다. 말을 나눈 적은 한 번밖에 없고 코로나 이전에는 이곳이 한국 관광객들로 넘쳐났다고 한다. 그러다가 코로나로 한국인 여행은 거의 중단되어 1년 전 이곳에 왔을 때도 한국인은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다. 그런데 오늘은 한국 단체 관광객들이 상당히 눈에 띄인다. 꽤 걸었다. 강변 식당 근처에 있는 시멘트 제방에 앉아 강의 풍경을 내려다본다. 이렇게 강을 오가는 배들을 보며 멍 때리고 앉아있으면 시간은 금방 지나간다. 시원한 강바람에 자리에서 일어나기가 싫다. 햇빛이 약해지자 강변 식당으로 사람들이 몰려 나온다. 라오스는 어딜 가나 어두워지면서 거리가 활기를 띈다. 지금 묵고 있는 숙소는 야시장 한가운데 있다. 숙소로 돌아오자니 상인들이 분주히 장사 준비를 하고 있다. 나뭇잎으로 싼 과자 같은 것이 보인다. 3개 1만 깁? 먹어보니 코코넛을 넣은 풀빵으로 아주 맛있다. 더 먹고 싶었으나 맛있는 저녁을 먹기 위해 참았다. 야시장이 서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몰려 나온다. 여기저기서 한국말이 들려온다. 관광객 중 23는 한국 사람인 것 같다. 작년에 왔을 땐 손님은 거의 없고 상인들만 쓸쓸히 난장을 열어놓고 파리를 날리고 있어서 안쓰러웠는데 이제 이렇게 관광객들이 북적대기 시작하니 보는 나도 마음이 가볍다. 숙소에서 잠시 쉬다가 완전히 어두워지자 식사를 하러 나왔다. 야시장이 시끌시끌하며 사람들로 넘쳐난다. 거의가 한국 사람이다. 단체 여행 온 나이 든 사람들로부터 20대 초중반으로 보이는 젊은이들까지 연령계층도 다양하다. 숙소 바로 앞에 바베큐를 주메뉴로 하는 큰 노점이 있다. 어제는 이곳에서 돼지고기 꼬치를 먹었다. 또 이 집에서 먹고 싶다. 그러나 참아야 한다. 여기서 바베큐를 먹으면 도저히 술의 유혹을 벗어날 수 없다. 요 며칠 계속 술을 마셨으니 오늘 하루만이라도 참아야 한다. 닭꼬치 3개, 대나무 발로 감싼 밥, 잘라둔 망고 한 사발을 사들고 숙소로 들어왔다. 거창한 저녁 식사였다. 술은 끝까지 참았다. 라오스 여행 30일 정기 오토바이를 타고 방비행 거리 둘러보기. 이곳 방비행에 하루를 더 묵기로 하였다. 당초 계획에는 방비행에 올 계획도 없었는데 차 여행이 힘들어 중간에 내렸고 내친 김에 3박이나 더 하게 되었다. 이러다 보니 여행 일정이 마냥 늘어난다. 오전은 숙소에서 보냈다. 오후 1시가 좀 넘어 숙소를 나왔다. 오토바이를 렌트하여 주위 명소를 몇 군데 둘러볼 계획이디. 그런데 길 상태가 괜찮을지 모르겠다. 숙소 근처에 있는 렌트숍으로 갔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여긴 모두 전기 오토바이다. 4시간 사용하기로 하고 한 대를 렌트하였다. 그런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다. 가솔린 오토바이와 달리 아주 민감하다. 특히 스타트를 할 때 엑셀을 조금만 당겨도 확 나가버린다. 대신 아무런 소음도 없이 미끄러지듯 달린다. 1시간 정도 주위의 한적한 도로에서 적응 연습을 하였다. 어느 정도 적응이 되자 블루라군으로 가기로 했다. 그런데 목표를 정하고 길에 들어서지마자 내가 갈 만한 길이 아니라고 느꼈다. 길이 너무 험하다. 포장이 되지 않은 길은 돌멩이로 울퉁불퉁하다. 시작 구간만 길이 험하고 이후에는 길이 좋을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그런 막연한 희망을 믿고 갈 필요는 없다. 잘못하다간 큰 낭패를 당할 수 있다. 돌아 나와 방비행 시가지 부분만 맴돌았다. 명소로 가는 길은 모두 험하였다. 포기하는 것이 안전하다. 결국 이 시간 조금 지나 오토바이를 반납하였다. 아깝다기보다 휴.
하는 마음이 들었다. 역시 아무리 험한 길이라도 갈 수 있는 내 두 다리가 최고다. 걸어서 갈 수 있는 명소를 찾아보았다. 2km 정도 떨어진 곳에 땀짱 동굴이 있다. 이곳 역시 작년에 가본 곳이다. 여긴 방비행 시가지에서 정말 금방이다. 얼마 걷지 않아 매표소가 나온다. 땀짱 동굴은 이미 문을 닫았지만 주위 경치를 감상할 겸 들어갔다. 시실 땀짱 동굴은 별것 없다. 그렇지만 영내의 풍경이 괜찮다. 이미 시간이 늦어 다른 탐방객은 보이지 않는다. 땀짱 동굴 출입문 부근의 경치와 방비행 강의 모습을 감상하였다. 점심을 먹지 않아 배가 고프다. 그런데 밥을 먹기는 어중간한 시간이다. 방비행 강을 따라 걷고 또 걸었다. 저 멀리 카르스트 지형의 산들을 바라보며 강가를 걷는 재미도 괜찮다. 땅거미가 지기 시작하자 숙소 근처로 왔다. 아직 7시도 되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바글바글하다. 거의가 한국 관광객이다. 야시장 근처에 있는 단란주점과 노래방은 녹아났다. 도우미 항시 대기라 쓰인 안내판이 붙은 노래방과 단란주점에는 젊은 라오스 아가씨들이 3355 무리를 지어 들어간다. 야시장 근처에 있는 닭꼬치 집에서 비어 라오를 곁들여 저녁을 먹었다. 내일은 타켓으로 떠나는 날이다. 숙소 카운터에서 48만 깁을 주고 차표를 예약했다. 또 12시간 이상 차를 타야 한다. 라오스 여행 32 타켓으로 가는 16시간의 버스 여행. 오늘 낮 12시에 타켓으로 출발한다. 방비행에서 벤을 타고 비엔티안으로 간 후 그곳에서 슬리핑 버스를 타고 11시간 정도를 달려 밤 2시경에 타켓에 도착한다는 것이다. 숙소는 일부러 예약하지 않았다. 한밤중에 예약한 숙소로 찾아가기보다는 정거장에서 가까운 숙소에 가는 것이 편하기 때문이다. 어제 숙소 직원에게 타켓까지의 차비를 주고는 구두로 여행 스케줄을 들었을 뿐 차표는 물론 확인 서류 한 장 받지 않았다. 혹시나 하는 생각이 들어 뭔가 확인서 같은 것을 하나 써달라고 하여 받았다. 12시 조금 넘어 툭툭이 픽업을 와 타고 비엔티안 행벤이 출발하는 곳으로 갔다. 이번에는 제일 좋은 자리인 운전수 바로 뒷좌석을 차지할 수 있었다. 2시간 조금 넘게 달려 비엔티안으로 들어왔다. 운전수가 좁은 길에 차를 세우니 사람들은 내릴 준비를 한다. 운전수도 내린다. 여긴 항상 이런 식이다. 종점에 도착했는지 아니면 어디 가는 사람 내리라든지 하는 아무 말도 없이 운전사는 그냥 차를 세우고는 내려버린다. 그리고 차 뒤 트렁크에 실은 짐을 내리기 시작한다. 아마 2차 승객 가운데 타켓에 가는 사람은 나 혼자뿐일 것이다. 다른 승객에 의지할 수 없고 내 스스로 확인해야 한다. 짐을 내리고 있는 기사에게 나는 타켓으로 간다고 했더니 차 안에서 기다리라고 한다. 조금 기다리고 있자니 운전사는 내 배낭을 둘러매더니 따라오라면서 앞서 걸어간다. 골목길을 몇 번 돌아서는 앞에 보이는 작은 호텔을 가리키면서 그리로 가라 하고는 자기 갈 길을 가버린다. 황당하지만 어쩔 수 없다. 호텔로 가서 직원에게 타켓으로 간다고 하니 표를 보자고 한다. 방비행 호텔에서 받은 쪽지를 보여주니 타켓행 버스는 오후 6시에 출발하니 기다리라고 한다. 뭔가 엉성해 보이는 체계임에도 불구하고 일이 돌아가는 것을 보니 신기하단 생각도 든다. 호텔에 짐을 맡기고 식사를 하러 나왔다. 이곳은 메콩강 옆에 있는 여행자 거리인 것 같다. 점심을 먹고 메콩강으로 기보았다. 불과 2300m 밖에 되지 않는 거리지만 햇볕이 사정없이 내리쬐니 걷기가 쉽지 않다. 이제야 열대 나라에 온 실감이 난다. 메콩강 옆에는 매일 거대한 야시장이 선다. 지금은 한나절이 빈 가판대만이 널려있을 뿐이다. 메콩강 제방 위로 올라갔다. 눈앞에 드넓은 잡초의 벌판이 펼쳐진다. 작년에는 제방 근처까지 물이 출렁거렸는데 물이 많이 줄은 것 같다. 잡초의 벌판 까마득한 저쪽 끝에 가는 물줄기가 보일 뿐이다. 이곳의 강폭은 수킬로미터는 될 것 같다. 햇볕이 너무 따가워 걸어다니기가 힘들다. 다시 호텔 쪽으로 오다 보니 길 오른쪽에 큰 절이 보인다. 들어가 보았다. 상당히 큰 규모의 절로서 정각들이 황금색으로 번쩍인다.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모두 불교 국가이지만 라오스는 특히 절이 많은 것 같다. 대도시에는 거리 구석구석에 절이 있으며 아무리 작은 시골 마을에 가더라도 절은 반드시 있는 것 같다. 며칠 전에 갔던 무앙응오이에도 작은 절이 있었다. 6시 가까이 되자 벤이 픽업을 왔다. 나를 포함해 10여 명의 사람이 벤을 탔다. 동양인은 나뿐이다. 벤은 우리를 비엔티엔 버스터미널로 데려간다. 가는 도중 프랑스의 개선문을 닮은 큰 문이 보인다. 프랑스로부터의 독립을 축하하기 위해 만든 건축물로서 비엔티안을 대표하는 명소이다. 프랑스로부터의 독립을 기념하기 위해 만든 건축물이 프랑스의 건축물을 모방하였다니 좀 아이러니한 생각도 든다. 프랑스 개선문의 크기에 근접할 정도로 상당히 규모가 크다.
터미널에 도착하자 운전수는 우리를 데리고 매표소로 들어가더니 표를 끊어 나누어 주고는 가버린다. 상당히 큰 터미널이다. 버스 발차 홈이 40개 정도는 되는 것 같다. 버스는 오후 8시에 출발하며 8시간 정도 걸린다고 한다. 내일 새벽 4시경에 도착할 텐데 숙소를 쉽게 잡을 수 있으려나 하는 생각이 든다. 7시가 좀 지나서부터 버스 탑승을 허용하였다. 보통 슬리핑 버스는 좌석이 2층으로 되어 있는데 이 버스는 구조 자체가 2층 버스이다. 그래서 좌석의 높이에 상당한 여유가 있다. 그런데 맙소사. 좌석이 가운데 통로를 중심으로 양쪽에 2개씩 있는데 그 2개의 좌석이 한 공간이다. 쉽게 표현하자면 트윈 베드가 아니라 더블 베드라는 말이다. 모르는 그 누구와 더블 베드에 이불을 덮고 나란히 누워 8시간 버스 여행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창문 쪽에 자리를 잡고 누웠다. 다른 자리는 속속 차는데 내 옆자리에는 누구도 오지 않는다. 그래, 제발 아무도 오지 말아라. 혼자서 넓은 자리 차지하고 편하게 가자. 만약 누가 온다면 몸집이 작은 라오스 여자나 아니면 금발의 서양 미녀가 와도 좋다. 덩치 작은 라오스 청년도 참을 만하다. 최악은 스킨헤드에 문신을 한 거구의 서양 중년 남자이다. 출발 5분 전까지 자리 주인이 나타나지 않는다. 정말 혼자 자리를 차지하고 가나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웬걸 키 큰 백인 청년이 버스에 오르더니 내 옆자리로 와눕는다. 최악은 아니지만 지금부터 이 청년과 8시간을 함께 누워 여행을 해야 한다. 나는 몸이 닿지 않도록 가능한 한 창문 쪽으로 몸을 붙였다. 그 청년도 최대한 왼쪽으로 몸을 붙이는 것 같았다. 그래서 다행히 서로의 몸이 닿는 일은 없었지만 나나 그 둘 모두 편치 않는 자리였다. 태블릿으로 드라마나 영화를 보다가 졸리면 조금씩 잠을 자다 보니까 타켓에 도착했다. 버스 터미널에 내리니 4시가 조금 넘었다. 숙소를 찾아야 한다. 터미널 옆은 큰 전통시장인데 아직 시간이 일러 열지는 않았다. 주위에 호텔이라 이름 붙은 숙소를 하나 발견하였다. 그래, 이곳에 들어가 샤워도 하고 잠시 눈도 붙이자. 라오스 여행 이33 타켓 루프 여행을 위한 준비제요. 타켓은 인구 4만 명이 조금 못 되는 라오스 중남부의 도시이다. 인구 4만 명이라면 우리나라에서는 읍 정도의 시골 마을에 불과하지만 라오스에서는 대도시 축에 끼인다. 내가 이곳을 찾은 것은 타켓 루프라는 순환도로 오토바이 여행에 도전한 타겟입니다. 베트남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로 여행 코스가 하장 루프라면 라오스에서 이에 대항할 수 있는 도로 여행 코스가 바로 타켓 루프이다. 타켓 루프는 타켓시로부터 시작되는 총 길이 400km 정도의 순환도로이다. 이 구간에는 라오스 중남부를 대표하는 절경들이 숨어있다. 나는 이미 하장 루프에 도전하였다가 넘어져 부상을 입고 중간에 포기한 바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타켓 루프 도전은 신중해야 한다. 조금이라도 높은 위험성이 있다면 미리 포기하는 것이 좋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장 루프에 대한 좀 더 상세한 정보가 필요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도로의 포장 상태다. 포장이 안 된 험한 길이라면 미련 없이 포기하여야 한다. 버스에서 내린 후 새벽 5시쯤 되어 숙소에 들어와 1~2시간 정도 눈을 붙였다. 숙박비도 싸서 이곳에 하루 더 묵을까 생각했으나 시끄럽고 냄새가 많이 난다. 그리고 타켓 루프에 관한 정보를 얻기도 어렵다. 도심지에 있는 숙소로 옮겨야겠다. 지도를 보니 도심지는 4km 정도 떨어져 있다. 툭툭을 타고 갈까 생각했으나 요금 흥정하기가 싫다. 그래, 까짓것 걸어가자. 11시가 넘으니 땡빛이 보통이 아니다. 타켓 시내 구경을 하는 셈치고 걸었다. 정말 덥긴 덥다. 인터넷에서 좋은 숙소를 소개받았다. 숙박비도 적당한 데다 타켓 루프 여행에 대한 정보도 얻을 수 있고 오토바이 렌트도 가능하다는 곳이다. 땡볕에 걷는다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다. 그 숙소를 찾았을 때는 거의 탈진 상태가 되었다. 그런데 숙소에는 아무도 없다. 사람을 불렀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는다. 알고 보니 이미 폐업한 것 같다. 거의 탈진 상태가 되어 더 이상 도저히 걸을 수 없다. 아무 곳이나 가까운 숙소를 찾아 들어가야겠다. 주위를 둘러보니 근처에 리조트풍의 호텔이 보인다. 꽤 좋은 호텔인 것 같다. 비싸 보인다. 그러나 아무리 비싸도 그냥 투숙해야겠다. 방을 배정받고 숙박비를 물어보았다. 이럴 수가. 15만 낀만 원이란다. 방에 들어가니 널찍하고 좋다. 큰 더블 베드에 테이블과 탁자, 옷장, 냉장고 등도 모두 잘 갖춰있다. 이번 여행에서 투숙한 숙소 중에 제일 나은 것 같다. 이렇게 좋은 숙소가 이렇게나 싸다니 라고 생각했는데 찬찬히 살펴보니 그게 아니다. 한때는 좋은 호텔이었으나 망해가는 단계에 있는 것 같다.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손상되거나 낡은 부분이 거의 수리가 되지 않고 있는 상태다. 그렇지만 내겐 그런 건 상관없다.
좀 낡아도 있을 것만 있으면 충분하다. 샤워를 하고 찬 콜라 한 병을 마시고 나니 정신이 돌아온다. 그런데 타켓 루프 여행에 관한 정보를 어디서 얻어야 할지 모르겠다. 여기에 오는 관광객은 거의가 타켓 루프 여행을 위해서이므로 관광객의 숫자가 적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행사나 오토바이 렌털숍을 찾기가 힘들다. 아무래도 메콩강 근처에 외국인 관광객이 많을 것이고 그러면 그곳에 여행사나 오토바이 렌털숍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생각이 들어 메콩강 근처로 갔다. 역시 그곳에는 몇 곳의 렌털숍이 있었다. 타켓 루프에 대한 정보를 들은 후 결정은 좀 더 생각해보고 내리기로 하고 메콩 강변으로 올라갔다. 넓디 넓은 강물이 눈앞에 펼쳐진다. 수위는 좀 낮은 것 같다. 제방 위에 야외 음식점들 된 선상 레스토랑이 불빛이 메콩강을 밝힌다. 메콩강의 밤 풍경을 감상하며 제방 위를 산책하다가 숙소로 돌아왔다. 내일은 어떡할까? 타켓 루프에 도전해보고 싶은데 위험성도 있는 것 같다. 그래, 내일 생각하자.